전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주목하길 바래요. 여러분이 다가갈수록 친구가 뒤로 물러난다면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는 걸 수 있어요. 커플이 서로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해보면 특히 명백해지죠.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이 의자에 앉아 뒤로 젖힌다면 지루하거나 피곤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공손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즐기지 않더라도 대화를 끝낼 수 없어요. 만약 이 작은 제스처들을 알아차렸다면 그 사람이 편안한지 물어보거나 휴식을 취할 걸 제안할 수 있죠. 여러분이 거리를 뒀는데도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이건 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걸 설득하려고 싶다는 걸 나타내요. 신체 방향은 대화하는 동안 여러분을 향한 상대방의 신체 각도를 말해요. 종종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것 또는 사람을 드러내죠. 많은 사람들이 팔을 교차하고 말하는 걸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중들은 이걸 나약함과 자기 회의의 표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규칙은 다리에도 적용돼요. 만약 자신감 있고 친근한 사람이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다리와 팔을 교차시키지 말고 서 있거나 앉도록 하세요. 팔짱을 낀 자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신호예요. 보통 우울하거나 화날 때 이런 자세를 취하죠. 그리고 팔짱 낀 위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더 기분 나쁘게 보여요. 동물처럼 사람들은 소위 텃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보통 의자에 편하게 앉고 테이블에 다리를 올리고 팔다리를 넓게 벌리고 공개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 등등으로 표현하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반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 하고 어깨를 쪼그리고 손을 몸 가까이 대요. 사람들이 심장 높이에서 음료수나 폰을 들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잠재의식적인 욕망을 나타낼 수 있어요. 허리 높이의 물건을 들면 의사소통에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란 걸 드러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거나 묻고 있단 걸 의미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바닥 벌리는 걸 진실성, 정직, 그리고 충성과 연관시켜요. 반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할 때는 불평하고 요구하는 기분을 나타내죠. 만약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지루하거나 불쾌하단 걸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지시에 따르는 능력을 증명하려고 할 때 과도하게 끄덕이죠. 여러분은 아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이 제스처가 빈번한 눈 깜빡임을 동반한다면 화자의 권위에 압도당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확실히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건 옷을 만지고 머리와 액세서리를 매만지는 결과를 야기하죠. 또 사람들은 더 우아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거울이나 다른 반사되는 곳을 찾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피부를 만지고 입술을 핥을 수도 있어요. 만약 대화하고 있는 누군가에게서 이런 행동을 알아차렸다 해도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어쩌면 그 방에 있는 누군가가 애정의 대상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완벽주의자일 수 있어요. 누군가 가짜 미소를 지을 때 눈이 입술과 같이 웃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가짜 미소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따라서 미소 짓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농담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꽉 담은 턱은 불안감을 나타내요. 이건 알아차리든 모르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턱을 악물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아마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사실상 완벽하게 대칭적인 얼굴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을 안다면 아마 로봇일 거예요. 거짓 비대칭 감정은 보통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한 방향으로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미소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침착하고 거만하게 있으려고 할 때는 한쪽 눈만 깜빡이게 될 거예요.
갑작스런 홍조는 보통 무의식적이고 당혹감, 수줍음, 죄책감 또는 로맨틱한 감정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의해 촉발돼요. 이 감정적인 자극제들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넓히는 아드레날린을 방출하도록 몸에 강요하죠. 대부분의 경우 얼굴을 붉히는 건 그 사람이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요. 또 붉은 뺨은 종종 자신들의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나타내죠. 사람들이 정말로 대화에 집중할 때 보통 손바닥은 안 움직여요. 만약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테이블이나 의자를 주먹으로 위아래로 두드리고 있다면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여운 말을 하면서도 화자가 본능적으로 주먹을 불끈 쥔다면 이 사람은 아마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억눌린 분노를 감추려는 걸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건 신뢰와 동정의 표시로 여겨져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은 목 안에 있어요.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어깨로 끌어당겨 이 동맥을 숨겨요. 의사소통하는 동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은 보통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 제스처는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에요. 파티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쏠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대해 열려있단 걸 보여주기 위해 눈을 크게 뜨세요. 웃을 때는 입을 약간 벌리세요. 너무 큰 미소를 지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모두를 환영할 시간이에요. 약한 악수는 꽤 불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쨌든 첫인상이잖아요. 만약 힘있게 악수를 하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힘있는 악수를 하는 사람들이 취직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아무도 차가운 손을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악수하기 전에 손을 따뜻하게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는 악수를 보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감싸는 악수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만약 누군가가 악수하는 동안 여러분의 팔이나 어깨를 만진다면 이 사람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든 칭찬을 해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게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요. 칭찬을 하고 누군가에게 멋지다고 말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좋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지 않다고 불평한다면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 미러링 기술을 시도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반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늘 반가운 일이죠. 바디랭귀지의 경우 자세를 주의하세요. 턱을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고 어깨는 항상 뒤로 젖히세요. 앉을 땐 다리를 꼬세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대화할 때 살짝 만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더 좋게 느낄 수 있어요. 등을 살짝 두드리거나 팔을 만지세요. 하지만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거스름돈을 돌려주는 동안 이 기술을 사용한 종업원들이 더 많은 팁을 받았다는 게 한 실험에서 나타났어요. 그걸로 돈 벌다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어야 해요. 양방향으로 효과가 있지만 새 친구는 여러분이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걸 확신해야 해요. 신뢰는 충성과 정직만큼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불만족스런 대답을 들었을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해서 마음을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더 빨리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은 모든 걸 처리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거고 그걸 다시 생각해야 하고 아마 자신들의 의견을 재고해야 할 거예요. 양쪽 다 효과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메시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천천히 말하세요. 바디랭귀지를 읽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걸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눈을 감으면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여러분에게 질린 거예요.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누군가가 입을 만지면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 병이 난 걸지도요.